자, 월요일마다 뉴스공장에서 하는 여론조사 보는 재미가 쏠쏠한데요. 한국갤럽에서 대통령 지지율 나왔는데 잘하고 있다가 30이 나와버렸네? 잘못하고 있다가 61이 나와버렸어. 서울 25%예요. 난리 난 거예요. 이건 비상이에요. 서울 25%? 인천, 경기 32, 충청이 31, 야, 대구, 경북도 45밖에 안 돼요. 부울경 34, 난리 났어요, 지금. 대구, 경북이 반이 안 돼. 부정평가가 더 높아요, 대구, 경북도. 인기가 오지게도 없는 인간이다, 이겁니다. 갤럽에서 말이죠, 거기다가. 지역별 지지율 보면 진짜 난리 났죠. 이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 윤석열 언제 손절하지? 손절각을 볼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이고, 리얼미터 보겠습니다. 리얼미터도 빠지죠. 32.5까지 떨어졌어요. 37.7까지 나왔다가 떨어지는 추세죠. 자, 부정평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자, 리얼미터를 보고 구라미터다, 저거 믿으면 안 된다 막 이러는데 숫자를 보지 마세요. 추이를 보면 됩니다. 리얼미터의 추이를 보면요, 튀는 게 별로 없죠. 이렇게 가는 게 여론이 맞아요. 갑자기 움직이고 이러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느끼기에 저게 말이 돼? 할 수는 있어. 근데 리얼미터는 추세는 언제나 어느 정도 일정한 추세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저는 리얼미터는 어느 정도 신뢰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32.5까지 떨어졌고요. 정당 지지도 민주당이 좀 빠졌죠. 보궐선거 때 확 올라갔다가 좀 빠졌습니다. 국민의힘이 보궐선거 때 확 빠졌다가 살짝 반등, 이런 거를 이제 기술적 조정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확 올랐으니까 좀 빠지고 확 떨어졌으니까 좀 오르고 뭐 이 정도라고 보면 되겠죠. 크게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니고 그래도 10% 이상 격차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론조사를 볼 때 추이를 보라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게 갤럽이란 말이에요. 갤럽의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는 이렇게 많이 튀지 않고 이렇게 잘 흘러가죠. 이런 거는 이해가 되는데 정당 지지도를 보면요, 이상하잖아. 막 V자를 그리고 막 이래요. 이게 신뢰할 수 없는 여론조사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이를 보면서 이거 추이가 왜 이렇게 튀지? 보인단 말이에요. 이거는 여기에 문제가 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여론조사에서 결함이 있다. 이렇게 튀면 신뢰하기가 어려워. 그렇게 보면 되지, 숫자가 내가 생각할 때는 10%밖에 안 나와야 되는데 30 몇 %가 나온다, 막 이런 믿을 수 없다, 구라미터다, 이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 추이가 다른 데는 다 내려가는데 얘만 올라가거나 이렇게 반대의 모습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그 여론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지, 그냥 그 숫자만 보고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건 맞지 않다. 자, 이제 여론조사 꽃이 나옵니다. 아, 여론조사 꽃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진짜. 이재명에게 천군만마, 민주시민들에게 천군만마 여론조사 꽃입니다. 반박을 못해. 예? 자, 호감 가는 정당이 어딥니까? 정당 지지도부터 물어봤더니 전화면접 47대 30입니다. 17% 차이가 나고요. ARS는 더 벌어져요. 52.8대 34.6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격차가 벌어져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 ARS는 33.7이죠. 자, ARS는 리얼미터보다 지지율이 좀 더 나왔어. 그러니까 이 숫자를 볼 필요가 없다. 이 추세선이 있잖아요. 추세선. 이 추세선이 ARS랑 전화면접이랑 같이 이렇게 가는 건데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동조화가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숫자 자체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고요. 아, 지금 점점 떨어지고 있는 추세구나. 이 추세가, 흐름이 ARS나 전화면접이나 같이 갑니다. 근데 ARS는 좀 더 적극적인 정치 고관여층들이 많이 하고, 전화면접은 이제 정치 저관여층들도 많이 참여한다. 그래서 보면 정당 지지도를 다시 보면요, 전화면접은 지지정당 없음이 이만큼이 뜹니다. 근데 ARS는 지지정당 없음이 굉장히 적죠. 지지정당 없는 사람들은 ARS를 끊어버려. 근데 전화면접은 보통은 제 경험상 아줌마들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안해서 못 끊는 사람들이 응답을 계속 해. 근데 지지정당 없어요 하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이만큼이나 잡힌다는 거죠. 근데 실제 우리 주변에는 지지정당 없는 사람들 최소 이만큼 있죠. 이제부터 여론조사 꽃이 지금 대한민국 정치 지형을 지금 뒤흔들고 있는 지역별 여론조사 들어갑니다. 경기 화성 을 평소 지지하거나 호감 가는 정당은 어디냐? 53.3대 22.9. 경기 화성은요, 완전히 민주당 텃밭이에요. 완벽한 우세 지역이죠. 자, 이러니까 누구랑 싸우느냐보다 경선, 당내 경선에 관심이 더 많은 지역이다. 그래서 돌려봤더니 이원욱 지역구라는 겁니다.
진석범이라는 분이 이원욱보다 여론조사가 높게 나왔어요. 진석범은 이 지역에서는 그래도 좀 활동을 많이 한 사람이고 이재명 대표의 특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별명은 찐석범이에요. 찐 이재명 편이다. 찐석범이라고 부르는데 전체 돌렸을 때 화성 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 안심번호를 샀어.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연령대, 지역 이게 다 맞아 들어가는 여론조사라는 거예요. 보면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지지자들 보면 13.4 대 38%가 나옵니다. 차이가 6% 나는데 민주당 지지자들로 가면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져 버려요. 이원욱 입장에서는 경선 붙이면 못 이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이런 여론조사 결과 나올 때마다 수박들은 죽을 맛이에요. 이게 지금 여론조사 꽃이 대한민국 총선을 지금 바꾸고 있는데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걸 자꾸 해주니까 구독자가 늘어나고 있어. 유료 구독자가. 한 달에 10,000원. 아, 나 더 낼래. 한 달에 10만 원도 내고 100만 원도 내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 그 돈을 전부 다 여론조사 하는데 쓰니까 거기다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안심번호를 통신사한테 산단 말이에요. RDD 방식이 있고 가상번호 방식인데 가상번호가 안심번호거든요. 지역, 연령 이거를 통신사들은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표본을 뽑아가지고 임의 번호를 가상번호를 만들어서 여론조사 기관한테 줍니다. 돈을 내면 비싸. 그래서 원래 전화번호가 아닌데 그걸로 걸면 그 사람한테 가는 거죠. 그래서 안심번호 대신 가상번호라는 표현을 썼는데 가상번호로 가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하니 안심번호라는 말로 지금 바꿔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안심번호를 통신사에서 사면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내기 좋겠죠. 경기도 화성을 여기에 안심번호 좀 사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중에 연령별, 성별 이런 것들을 딱 뽑아가지고 전화번호를 준다는 거야. 그러면 여론조사 기관은 그 사람들한테 전화를 계속 걸어서 응답률 얼마 나오고 이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여론조사가 나올 수 있죠. 안심번호를 쓰느냐 안 쓰느냐 정확도 차이는 매우 크다. 비싼 게 정확하다.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비싼 게 정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론조사를 김어준이 자꾸 하니까 얼마나 싫겠어. 국민의힘도 싫고 수박들도 싫고 지금 다 싫어. 근데 막을 명분이 있나? 없죠. 예전에는 이런 여론조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 돈이 많이 드니까 비싸니까 할 수가 없지. 다른 여론조사 기관들도 지금 죽을 맛이에요. 김어준 때문에. 자기네들도 이거 하고 싶거든. 근데 걔네들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의뢰하는 데가 없으니까 못하지. 근데 김어준은 저번 대선 지자마자 여조 가스라이팅에 졌다라는 여론이 있었잖아. 우리도 굉장히 부글부글 했었잖아. 대선 패배하자마자 내가 여론조사를 만들어 봐야겠어. 이거 쟤네들이 진짜인지 거짓말하는 건지 확인을 내 눈으로 해봐야겠어. 그리고 유료 구독형 여론조사 기관인 여론조사 꽃을 만들어버렸죠. 그러니까 김어준이 능력이 되니까 저게 생각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대단하죠. 아무튼 응원합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찐석범이 지금 이기고 있다.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랑 붙여봤더니 이원욱도 34대 18.3으로 이겨. 찐석범은 더 크게 이겨.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요. 여기는 누가 돼도 민주당이 되는 곳이다 라는 거니 누가 민주당 후보로 될 거냐가 관심이 많은 곳. 그래서 경선 붙이면 누가 유리하냐 이런 거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고 진석범 후보가 지금 좀 유리한 위치에 있는 상황이다. 이런 걸 보여줍니다. 이원욱 입장에서는 얼마나 김어준이 정말 밉겠습니까? 아우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 자, 그 다음에 한 것이 어디냐? 서초을입니다. 서초을. 국민의힘이 44.2, 민주당이 31.8. 서초는요, 여러분, 강남보다 더 험지예요. 강남은 민주당이 당선된 적이 있어. 근데 서초는요,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든 국회의원이든 된 적이 없습니다. 서초가 강남보다 더 험지인데 여기에 누가 나갑니까? 홍익표 원내대표가 출마하잖아요. 홍익표 원내대표가 출마하는 곳이니까 여기를 또 돌려봤네. 자, 호감 가는 정당은 이렇고 정당 지지도는 이렇고 어느 정당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당위성도 물어봐. 그러니까 여론조사 꽃을 들여다보면요. 질문이 굉장히 정교합니다. 진짜 민심을 알 수 있는 질문들을 해요. 어느 정당에 더 호감이 가십니까?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는 또 느낌이 좀 다르죠. 왜냐면 내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라고 대놓고 얘기하기 창피해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 삽질하는 건 다 보이니까. 그죠? 근데 어느 정당에 더 호감을 갖고 계십니까?
이러면 나는 국민의힘이야. 난 민주당이 더 싫은데? 비호감인데? 그러면서 대답을 끌어내는 질문이 굉장히 정교해요. 그 다음에 똑같은 정당 지지도를 물어보는 건데 뭐냐면 다음 선거 때 어느 정당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이번 선거의 당위성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 또 느낌이 좀 다르죠? 그래도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옵니다. 나 국민의힘을 지지하지만 윤석열 하는 짓 보고 국민의힘 저거 하는 짓 보니 이번 선거 때는 민주당이 돼야 될 것 같아.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질문이 살짝 바뀌지만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정교한 질문을 만든다. 이게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나오는 그런 공작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민심을 알고 싶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죠. 43대 28로 국민의힘이 당선돼야만 한다. 다음 선거에. 여기가 서초라는 거예요. 참 미개한 동네라고 볼 수 있죠. 네. 인물로 갔더니 그렇게 차이는 많이 안 나더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박성중. 야, 이런 인간이 있는 곳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나 좋은 밭이면 박성중을 넣어도 돼. 한간에는 김정은이 와도 당선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박성중이 다시 공천 받을지는 모르겠으나 해볼만 해요. 인물이 너무 구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사고가 터질 거기 때문에 해볼만 하다. 여기는 젖잘싸 해도 되는 곳 아닙니까? 저는 홍익표 원내대표가 서초 의뢰에 출사표를 던진 건 정말 잘한 일이다. 정치적인 감각이 이분 매우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해요. 3선인데 먼저 움직였다. 선당 후사이기도 하지만 이게 자기의 살 길인 것도 저는 알고 있다. 굳이 내가 4선하고 5선하고 질척질척 거리는 것보다 시원하게 강남 간다. 선당 후사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정치 생명도 확 늘리는 선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이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강단도 있어야 되고 판단력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그냥 자기 자리, 자기 한 번 더 이렇게 하다가 질척질척거리고 정치 생명 끝나는 경우 많잖아요. 정치를 하다 보면 바보가 된다니까. 똑똑하던 사람들이 바보 되는 게 정치권 아닙니까? 근데 홍익표는 그렇지 않다. 굉장히 영리한 판단을 했고 과감한 결단하고 행동을 하고 이기면 난리 나는 거예요. 홍익표 원내대표가 만약에 서초구에서 이기잖아요. 그러면 대권 잠룡으로 바로 분류됩니다. 저도 홍익표 원내대표는 잘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잘했다 하면서 정치 포기 못하도록 계속 만들 거란 말이죠. 이 판단 저는 너무 멋있어. 어려운 판단이거든요. 자, 서초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알만한 인간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윤석열을 지지한다. 이렇게 못해도 탐욕이 뇌를 지배하는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자기 탐욕을 못 이겨서 윤석열을 지지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국민의힘을 지지할 수가 있느냐? 이태원에서 159명을 죽어도 아무도 책임도 안 지는 정권을 어떻게 지지할 수가 있느냐? 얘네들은 할 수 있어요. 탐욕 때문에. 놀랍죠. 선거를 이기기 위해선 뭘 잘해야 되냐면 인간의 탐욕을 잘 이해해야만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 탐욕이라는 게 딱 끼얹어지는 순간 다 사라져버려요. 그게 선거의 바람입니다. 갑자기 이상한 바람이 불 때는 탐욕을 건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잘하냐? 국민의힘 것들이 잘해요. 기가 막힙니다. 선수들이에요. 제가 가장 잘한 선거운동의 예시, 나경원의 강남 4구, 동작구를 강남 4구로 만들겠다. 여기만 넘어가면은 서초인데 아파트 값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 그러니까 나경원이 강남 4구로 만들겠다. 여기에 눈이 획가닥 뒤집어지는 거예요. 강남 4구. 듣기만 해도 너무 짜릿한 거야. 나경원이 됐어. 동작을 강남 4구라고 부릅니까? 안 부르지. 누가 동작을 강남 4구라고 불러. 택도 없는 소리야. 근데 그게 기가 막히게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의 탐욕의 불이 확 붙어버린 거예요. 이게 국민의힘 인간들은요. 그걸 너무 잘해. 그래서 저도 이번 총선에 전략을 제안을 합니다. 민주시민들한테는 이런 탐욕의 불을 붙이는 건 잘 안 먹히죠. 그죠? 제가 제안하는 건 우리의 열정에 불을 붙여줘야 돼요. 민주당 지지자들은 탐욕에 불 붙인다고 불이 잘 안 붙습니다. 이번 총선은요. 200석 이상 이겨야 된다. 적은 승리는 일당은 승리 아니다. 이렇게 가야 된다. 200석 먹어서 뭐 할래? 200석 먹고 개헌하겠습니다. 4년 중임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바로 합니다. 이재명 8년 부려먹게 해드리겠습니다. 불이 붙을까 안 붙을까요?
윤석열 저 말도 안 되는 정권에서 지금 미치겠는데 5년 짧은데 8년 할 수 있다고? 불이 붙죠. 그러면 엉덩이를 뗀다고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선거운동을 자발적인 선거운동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서승만 박사님이 강서 가서 춤추고 막 이렇게 선거운동 했었던 것처럼 자발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지지자들의 열정에 불을 붙여줘야 돼. 그러면 바람이 붑니다. 이기고 있다. 안심을 안 해요. 저번에 유시민 작가님의 180석 얘기로 욕을 먹었었잖아요. 유시민 대표가 엄청 공격을 당했습니다. 괜히 그런 소리 해가지고 더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냐면 유리하다고 안 퍼진다. 우리는 더 배가 고프다. 유리합니다 막 나와도 만족 못해. 더. 왜? 개헌해야 되니까. 개헌하는데 한석 한석이 너무 소중하잖아요. 유리하다고 퍼져 있고 저쪽이 결집하고 그게 안 먹히는 거야. 개헌해야 되니까. 이재명 8년 부려먹어야 되니까. 열정이 꺼지지 않으면 압도적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선거 전략은 그런 식으로 짜야 된다는 거예요. 디테일한 공약이 막 좋고 해봐야 국민들 관심 없어요. 먹고 사는데 바빠 죽겠는데 공약집 언제 보고 있어. 안 봐. 불을 붙여야지 돼요. 결핍에다가 불을 붙이는 겁니다. 국민의힘 인간들은 탐욕에다가 불을 붙이고 민주당은 지지자들의 결핍에 불을 붙여줘야 돼요. 그러면 200석 이상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